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산대 김성진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오늘 선동 정치에 대해서 분석해 예, 주시네. 해골찬, 이재명, 해골찬데 이재명. 묘하게 이재명 네, 둘입니다. 둘이, 네, 둘리. 예, 예, 이 둘이가 괴담 정치라니까. 네, 그 중간에 왜 또 저 유승민도 여기에 또 가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유승민. 예, 그거 다 이 암적 존재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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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하는 것이 답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 후쿠시마 괴담이 이제 거꾸로 역풍이 부니까 이제 시선을 돌리려고 양평 땅 특혜서를 선동한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은 최진영 변호사가 그 뭐 펜앤마이크에서 이걸 했는데 네, 그 이해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앞서서 그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 한국만 박유수 괴담 이게 이제 오염수 처리 그 괴담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천일염 사재기 뭐 네, 요런 식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옥스포드 명예교수에게 네, 돌파리 교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돌파리 교수라고 저격 당한 그 사람은 당장 이재명에 보고 이 과학 좀 배워라 이 무식한 인간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했지 않습니까? 네. 다음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선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좌익이 뭔가를 이렇게 거세게 공격을 비판하고 공격하면 이건 반드시 지네들 약점 은폐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늘 그래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게 실제로 드러났잖아요. 네, 그 정동균 전 군수, 바로 앞에 전 군수가 실제로 양평고속도로를 추진한 당사자인데 네, 이 사람이 그 아래 보면은 재선에 도전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연속돼야 된다. 대규모 사업 연속돼야 된다 네, 했는데 저는 그 아래 있는 거를 주의합니다. 네, 민주당의 단수공천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옆에 중간에 보면 위에 세 사람 나오죠. 네, 거기에 이제 신동원 광주시장, 네, 그 다음에 김상호 화남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네, 이 세 사람이 이제 양평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위해 공동 건의안 이거를 했는데 네, 이 그 하남하고 그 다음에 광주의 경우에는 아주 치열하게 후보 경선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11명이 출사표를 던져가지고 후폭풍이 심각하다. 이게 그 22년 5월 8일, 작년 5월 8일에 기사까지 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박혜관 같은 경우에 재심 요청하고 무기한 단식농성도 할 정도였고 네, 하남에도 아주 치열한 경선했는데 묘하게 이 양평만. 양평만 단수공천했다는 아, 거죠.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실세라고 할 수 있었던 이재명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이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여기 또 합동유세에서도 지원도 했고요. 합동유세도 전국의 군수들 합동유세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딱 이게 찝어갖고 이거 얘기가 된 거야. 일요신문에서 이제 요거를 합동유세를 한다고. 네, 그래 뭐 저기 전국 기초지자체에 있는 데마다 다 합동유세를 하지 않아요. 아유, 군수 같은 데는 합동유세 잘 못 가죠. 뭐 네네. 도지사라든가 시장 이런 데 다니기도 바쁜데 군수까지 다니기는 힘들죠. 예, 그래 이 사진이 아주 저는 주목할 만한 거다. 그래 생각하는데 핵심은 이제 이게 약점 은폐인데 뭐냐? 이해찬이 자기의 약점이다 이거죠. 이해찬. 이해찬이 집이 땅값이 4배나 상승을 했는데 네, 이거는 드러난 공시지가와 관련된 것만으로 봐고 실제로는 더 상승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네요. 문제는 그 아래 보면은 이 당초에 타당성 조사할 때보다 4천억 원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늘어난 이유가
이해찬의 집 부근에 있는 나들목, 그 연기 나들목을 추가로 건설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 그게 되게 건설비가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1,000억 원 정도 든대요. 한 개 IC를 만들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지 땅값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언론이나 이 따블당에서 얘기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 나들목하고 분기점은 분명히 달라요. 네. 나들목의 경우에는 땅값이 오르는 거는 뭐 분명한데 IC가 나들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IC. 우리는 보통 IC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IC 그리고 정크션, JCT 네. 이라는데 IC의 경우에는 땅값이 오른다. 네. 분기점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민주당 원래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거 네. 원안이면서 민주당 요구하는 거 네. 요것은 두 개 다 양평 JCT인데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 그 양평 IC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양평 IC의 바로 옆에 네. 그 전 군수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양평 JCT 예. 요 부분에 김건희 여사 그 일가 땅. 그것도 개인이 아니고 문중 소유. 선산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선산하고 뭐 자기네 뭐 네. 그게 있다가 하는데 이거는 그 분기점 즉 JCT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데 그 제일 오른쪽에 보시죠. 네.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그거 이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분기점 JCT 주변에 있어요. 이게 딱 그걸 네. 끼고 네. 이거는 오히려 땅값이 떨어지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 있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분기점이라고 하는 JCT 대신에 종점을 강조를 해요. 이 아들은. 예, 이든 종점. 따블당에서는. 예. 근데 이제 종점은 종점인데 분기점인 경우하고 종점하고는 우리가 마포 종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가 더 이상 안 가는 거지 않습니까? 회차라거나. 네. 그럼 그 주변 땅값 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우리는 차를 달리다가 보면 분기점이라고 하는 이 여기는 종점이라고 하는 걸 의식을 못해요. 네. 바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요거를 MBC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요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종점을. 네. 근데 그 옆에 보시죠. 네. 거기 이게 실제로 그 JC와 JCT 갈림목 분기점이라는데 그거 자세히 보시면 그 밑에 기둥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저기 분기점 JCT를 만들려고 하면 요거는 밑에다가 저 콘크리트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그거를 물고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거는 부동산에서 말하는 이른바 맹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땅값이 그래서 떨어진대요, 오히려. 예,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기 선동이에요. 네. 종점은 종점인데 실제로 이런 그 정크션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네, 다음 거를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아주 이게 의미 있는 것이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그 법원 등기부를 딱 보면 김부겸의 마누라가 네. 2021년 4월 2일 날 양평군 강화면 다음이요. 거부권, 다음. 예. 네, 말씀하세요. 강화 IC 예정지 구입을 했다 이거죠. 네. 근데 이 양반은 뭐 얘기를 해요. 뭐 아이고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뭐 189평 해가지고 뭐 얼마 벌을 거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땅 산 시점이 중요한 거죠. 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바로 직전 이게 요것이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총리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무관하다. 그런데 요것이 갑자기 이제 강화 예정 IC를 추가 건설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요거 언제 바뀌었냐 도대체. 네. 이런 안이 언제 바뀌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제일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강화면에 IC가 설치되면
그것도 논리가 그런 논리인데 김부겸이 총리 지명한 이후의 일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딱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볼 때. 그러게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당정 협의까지 해요. 땅을 산 지 한 달 뒤에 예. 거기 여주 양평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요 저기 전 군수하고 네. 당정 협의까지 해가면서 이거를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반수공천 받고. 음. 그래서 이거는 구린 게 너무나도 많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저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그 남노당식 좌익 사기극이다. 네. 이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손을 봐야 된다. 이런데 네. 여기에서 이제 보도가 실제로 됐어요. 네. 그러니까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 양평 지역원장 위원장이 네. 그 촛불대행진 47차 거기에서 이거는 주말에 놀러 오는 서울 사람들 위해서 뚫는 거다. 그러니까 정크쇼는 JCT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놀러 오는 사람이 하면 나가가지고 놀러 오는 사람들이 돈 쓰고 하니까 땅값 오를 거 아닙니까, 그지? 네. 그래서 그 아래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정동균 전 군수가 자기 부인이 김정숙하고 선후배다. 그래서 이 김정숙하고 선후배예요? 예예예 김정숙하고 선후배. 어. 네. 그래서 이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강상면 동점한 이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생색을 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이건 반드시 이거는 실제로 엄중히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IC 주변의 땅 실소유자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네. 특히 국회의원들, 지구당 그 여야를 막론하고 지구당 위원장들, 그 다음에 위원장들, 시장 군수들, 예. 시장 군수들, 이 사람들이 그 IC 주변에 특히 설계가 변경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해찬이 하는 관련된 그 세종과 지나가는 거기 네. 연기 나들목 설계 변경돼 가지고 새로 설치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번에 양평 고속도로도 설계 변경을 하면서 이제 그 새로 IC를 신설하는 것으로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러면 진짜 국민 까무러칠 정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오른쪽에 거기 이제 왼쪽에 보면 거기 그 부동산 전문가가 이거 동영상으로 제공한 겁니다. 네. 악재다 이거는. 네. 대시 이 분기점이라고 하는 그 주변의 집가 등락 이거는 악재다. 김건희 여사 땅값의 악재다 이런 얘기죠. 아니 다른 데도 악재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 네. 그러니까 그 정크시원 JCT 주변의 집가는 네. 대체적으로 땅값이 내린다 이런. 그렇죠. 네. 그래서 도로라고 다 도로가 아니고 네. IC하고 JCT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하는데 이게 이제 MBC나 이런 쪽에서 얘기할 때는 거기 오른쪽에 밑에 보시죠. 거기 네. 보면 김건일가 소유 땅 지역 했는데 거기 길 옆에 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MBC하고 얘들이 거기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네. 거기 보면은 분기점 거기 위에 거기에 걸쳐 있어요. 네. 땅이.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옆에 있든 밑에 있든 간에 이거는 안 좋은 거를 뭐 때문에 하겠냐. 네. 거꾸로 따블당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거를 피해를 미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네. 이거는 엉터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전혀 김건희 여사 땅값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반대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땅값 올리려고 이렇게 변경했다고 이러고 우기니까. 네. 네네. 이런 거는 절대로 가만두서는 안 돼요.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해찬식 이게 이제 이해찬이 이거를 확대 재생산한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해찬을 고발을 했고
서울청이 수사하는 걸로 바로 예. 그렇게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놀라는 거는 아까 김부겸 얘기 나왔지만 김부겸뿐만 아니라 유현민까지도 연결이 돼 있다. 예. 전 비서실장이요. 예, 비서실장이고 원래 해운대 뭐 지구당 위원장도 했는데 예.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국무총리, 그 다음에 저 비서실장, 그 다음에 전 시장, 뭐 핵심 전수조사하면 엄청나게 또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게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 밑에 조선일보에서 잘 지적을 했죠. 네. 2년 전에 민주당에서 그럼 김부겸 총리 땅에 IC 만들어 주려고 노선 변경 요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논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결론을 맺으면 네. 어쨌든 이 IC하고 JC는 분명히 다르다. 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개인 땅하고 그 다음에 문중에 엄청난 분규가 예상되는 문중의 땅하고는 철저히 구분이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국회의원들 설계가 변경된 아니라도 모든 IC에 이게 변경이 되는데 네. 이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 특히 국회의원들 네. 여야를 막론하고 IC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뭐 5km 반경 5km라든지 10km라든지 여기에 가지고 있는 땅의 실소유주 네. 그냥 주인이 아니고 실소유주 이걸 반드시 캐야 차장님. 된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뭐 국정조사 들고 나왔는데요. 이놈들이 무슨 꼼수냐 하면은 지금 전수조사 들어가니까 지금 보신 대로 전수조사 들어가면 이제 김부겸뿐만 아니라 뭐 쭉 다 나올 것 같으니까 야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라 국정조사로 해가지고 김건희 뭐 아니 요것만 물고 늘어지려고 시간 끌기 작전하면서 전수조사를 피하려고 요놈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정신없는 데는 이 이해찬과 이재명 이 두 작자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 빨리 해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 이재명을 지금 빨리 해결되면 민주당이 추스려져 가지고 선거에 나중에 오히려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질질 끌다가 선거 직전에 한 두세 달 남겨놓고 이재명이 구속시켜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시간 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나라 다 망한 다음에 나라 다 들쑤셔놓고 선거에 이기면 뭐합니까? 설령 그렇게 해서 이긴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해서 선거 전략이라고 쳐도 그렇게 해서 이기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나라 다 지금 보세요. 지금 범죄자들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범죄자들이 무슨 시찰 다녀요. 무슨 수해 복구한다 시찰 다니고 범죄자가 어디 산업 현장 가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범죄자는 감옥으로